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장인 제프 베조스가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도 실적에 비해서는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아마존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훑어보고 새로운 스윙 거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아마존의 실적을 보면요. 네, 아마존은 이번 분기 매출 12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나 성장을 했고요. 시장 예측치였던 1198억 달러도 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33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측치인 7.23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4달러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그먼트별로 보자면 북미 사업부와 월드 사업부가 모두 40에서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기대주인 클라우드 서비스 AWS의 성장률은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친 28% 정도였고 덕분에 지난 분기 12.5% 정도였던 AWS의 매출 비중이 10%로 조금 줄었습니다. 실제 매출도 127억 달러로 시장의 예측치였던 128억 달러에 약간 못 미쳤고요. 분기별 성장률도 10% 정도로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비해서 조금 느린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AWS는 아마존의 영업이익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자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오프라인 샵만 매출이 8% 정도 감소했을 뿐 그 외 온라인 샵 그리고 다른 판매업자가 물건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서드파티나 아마존 프라임 등의 구독 서비스도 모두 40~50%가량의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내놨는데요. 아마존은 언제나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내놓는 걸로 유명하죠. 사실 지난 분기도 준수한 성적을 내고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의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보수적이지는 않은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매출은 1000억 달러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2020년 1분기에 750억 달러 대비 30% 이상 성장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역시 3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 정도를 내놨는데 2020년 1분기가 40억 달러 정도였다는 것과 아마존이 언제나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놨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된 비용이 20억 달러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정도의 보수적인 수치를 내놓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분기도 아마존이 지난 분기에 내놨던 가이던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죠. 그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가이던스를 내놓은 거는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마존의 상징과도 같은 제프 베이조스가 3분기에 CEO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차기 CEO로는 아마존의 AWS 사업 부분을 맡고 있던 앤디 제시가 맡을 예정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CEO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요. 명예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아마존의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에는 관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경영은 신임 CEO가 맡게 되겠죠. 하지만 아마존은 이미 형태가 완전히 갖춰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프 베이조스가 내려오는 거는 기업의 운영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이거를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여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서 오늘 아마존은 프리장에서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핵심 사업인 AWS가 성장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전 분기들보다 훨씬 좋게 내놨지만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EPS를 시장 기대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내놓고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아마존을 3,40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 3,450달러 이하에서 풀이장이 시작되면 바로 매수를 할 거고요. 만약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주문만 걸어놓고 따라가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존을 매수하려는 거는 기존 스윙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스윙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윙 투자 하시지 않을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윙은 보여주기, 그러니까 태권도로 치면 시범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장기 투자하자고 말씀드려도 분명히 위험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험하게 단기 투자하지 말고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좋은 중단기 투자의 시범 연기를 보여드리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처음으로 저항선 돌파 매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 초보자는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뭔가 더 복잡한 방법인가요? 아니요. 제 방법은 모든 것이 원칙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여드렸던 스윙 방법과 기본적인 원칙은 완전히 같습니다. 근데 무슨 난이도가 높냐고요? 바로 멘탈 케어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존 방법은 주가가 저점 근처, 그러니까 지지선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저항선 돌파 매수는 반대입니다. 고점의 저항선 부근에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에서 하는 거라 멘탈 케어적인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스윙뿐만 아니라 제 모든 투자의 기본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며 10년 이상 그냥 놔둘 종목만을 매수 후보로 삼습니다. 손절이 없기 때문에 고점대에서 사면 떨어질 때 저점대에서 산 것보다 훨씬 더 멘탈을 케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손절을 안 했다가 혹시 상장 폐지까지 가면요? 그래서 이러한 스윙 투자는 여러 개의 후보를 두고 한 종목에 적절한 비중만을 조절해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5개를 샀으면 1개 정도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나머지 4개 종목에서 나는 수익으로 그걸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는 지금 기존의 삼각형 모양을 이번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방법은 종가상 상향 돌파를 했을 때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풀이장까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풀이장 분위기로는 여전히 종가상 삼각형의 상변이었던 3340보다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상향 돌파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이렇게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를 저항선 돌파 매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종가상으로 돌파를 한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무조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던 거짓 돌파, 업스러스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선을 잠깐 돌파했다가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원래의 영역으로 되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10년 놔둘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여윳돈으로만 적절한 비중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450 이하에서 2주를 매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저항선 돌파 매수기 때문에 기존 고점이었던 3,550 정도가 1차 목표가가 아니라 그 위에 10% 이상 수익이 난 후에 그 다음 저항선으로 예상이 되는 4,000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의 저항선 약간 밑에 3,950달러의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를 매수를 하고 한 주는 3,950달러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마존의 실적과 새로운 스윙 기법, 저항선 돌파 매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윙 투자 방법은 그때그때 확률에 근거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범을 구경한다 생각을 하고 구경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중장기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돈을 벌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이 스윙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